경남아 사랑의 백율입니다. 동물원이냐 놀이동산이냐 둘 다 너무 재밌지만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디가 더 좋으세요? 만약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면 바로 이곳이 정답입니다. 경남 최초의 동물원이죠. 오늘 경남아 사랑에는 진양호 동물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임시 휴장했던 이곳 진양호 동물원이 얼마 전 다시 문을 열면서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혹이 하나뿐인 담봉낙타도 보이고요. 이름도 귀여운 다람쥐 원숭이, 또 보아염소 가족까지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서울대공원에서 이곳 진주까지 새롭게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진양호 동물원 소식으로 6월 둘째 주 경남아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첫 소식은 거제로 가보시죠. 한산했던 거제 바다가 시끌벅적 분주합니다. 행사를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지고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나는 바다를 정말 사랑해요. 물고기 살려줬어요. 그제 해상 관광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살아있는 바다, 살고 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선포한 바다의 날. 거제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해양 레포츠의 천국, 지세포항의 하루가 다른 날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26회 바다의 날 행사 관련해서 딩기 요트하고 윈드서핑, 크루즈 요트가 지금 이제 해상 프레이드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제에서 활동하는 동호인과 장비가 총출동했는데요. 이거는 딩기 요트라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닷을 이용해가지고 무동력으로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교육을 간단히만 이끌어하면 간단하게 누구나 탈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본행사 전 간단한 몸풀기 시범. 우리 거제시 요트 협회에서는 이번에 해상 프레이드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크루즈 요트 5대, 딩기 요트 10대, 그리고 윈드스핑 하시는 분들이 지금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윈드스핑 15분, 제트스키와 플라이보드 공연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쳐 보이는데요. 해양 레포츠는 하늘의 협조가 필수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좀 칠 때 그 수면 위에 떠서 칙칙칙칙 치고 나가는 그 맛이 최고죠. 드디어 기념식이 시작되고 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됐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는 바다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남해안을 끼고 있고 이 남해안은 세계적인 자연환경과 그리고 수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바다의 자원의 보고입니다. 축포와 함께 거제의 하늘과 바다, 산이 축제로 물듭니다. 네, 바다 자원과 그리고 조선 해양 강국의 가장 상징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 거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조선업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가덕신공항, 남부 내륙철도 이런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더욱더 관광 수요가 커질 거 예상하고 해양 휴양 관광 도시로서의 기반들을 확고해가는 그런 정책 노력들을 아주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초여름 거제 바다를 수놓은 해양 레포츠는 시원한 볼거리죠. 일찍 찾아온 더위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고 멋지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저희들이 진짜 많이 지켜서 가꾸고 이 파괴가 안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켜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이보드 타는 걸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왔는데 네. 애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 신나했어요.
행사에 체험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남해안 대표 어종 감성돔과 돌돔 5만여 마리를 바다에 방류합니다. 고기야 잘 살아라. 물고기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첨단 해양 장비도 전시됐습니다. 자율운행 기능을 갖춘 무인선 아라곤 2호.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저 보행 로봇 크랩스터인데요. 6개나 되는 다리로 바닷속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들은 이 바다 자체를 해양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중에서 여러 가지 건설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이 3가지의 수중 건설 로봇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바다를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건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시멘트 벽돌 같은 이것도 특별한데요. 우리가 바다에서 이 폐어망 같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재활용이 잘 안 돼서 불법 투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시 콘크리트를 강화하는 이런 것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바다는 인류의 미래,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희망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같이 내 자식같이 키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발리안 해변학식이 진행됐고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해변을 가꾸고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들 발길 멈춘 이곳, 바다 쓰레기를 활용한 작품 전시장은 살아있는 교육장입니다. 고등어를 잘랐더니 쓰레기가 나온 건 2011년에 했던 작업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 속의 일이었는데 내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를 알고 생활에서 뭐 한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바다 쓰레기 작품 전시회는 13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여기 바다 쓰레기 작품관도 인상 깊게 봤고요. 또 아이들하고 거제 특산물도 보고 또 특히나 엽서랑 여기 쿠폰북도 있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보기가 참 좋았어요. 요트들은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한데요. 저희도 바다에 가는 길이었는데 좀 요트 타보고 싶네요. 방류한 물고기가 바다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아이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바다를 정말 사랑해요. 주춤했던 여행 DNA여 깨어나라! 언택트 대표 관광지 경북 문경시 걷기 좋은 길 문경세제에서 밤의 낭만이 펼쳐집니다. 네, 밤에 이렇게 걸으니까 참 좋습니다.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달과 별이 주는 감성, 문경의 아름다운 명소에서 달빛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나누세요. 2021 문경 달빛 사랑여행, 그 첫 번째 여정 문경세제에서 함께 걸어보실래요? 문경 곳곳의 관광지에서 출발하는 달빛 사랑여행, 오늘 걸어볼 장소는 바로 문경세제. 따뜻해지는 날씨 따라 주춤했던 여행 본능이 깨어나는 지금, 창취한 6월의 코앞 335 사람들이 문경세제로 모여든 그 이유는 바로 달빛 사랑 여행. 여기 달빛사랑 한 달에서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예, 가족들하고 문경세제 달빛사랑 여행 그 축제가 있다 그래서 같이 문경세제 걸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 축제 자체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고 조령이라 불리는 문경세제 도립공원은 탁 트인 황토길을 걸어가는 낭만과 오픈 세트장, 옛길 박물관, 자연생태 박물관 등 곳곳에 자리한 볼거리들이 가득.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 스테디셀러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문경세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로서 이름이 나 있는 곳입니다. 2005년부터 문경 달빛 사랑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0명 한정으로서 맞춤형 야간 상품으로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지만은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 문경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문경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매진 행렬을 기록 중인 문경 달빛 사랑여행. 자자 대망의 첫 번째 코스가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문경 잘 알.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을 거닐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왼쪽은 합작 출신인 문경세제는 한국인이 가봐야 할 곳 1위, 한국 관광의 별도 달고요. 명품으로 거듭나는 이 가장 멋들어진 옛길 속으로의 달빛 사랑을 여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청년 창업팀들과 함께하는 한지등 만들기라든지 미니 스케치북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울산과 조룡산이 감싸는 문경세제. 전해의 자연환경은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으로 활용 중. 네로라는 작품들의 배경이 되는 이곳에서 타임슬립을 한 듯 과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今天来到这边，然后看到很多实际上在韩剧里面出演的那个场景，所以觉得还蛮新鲜的，然后很适合拍照。 네, 문경세제가 이렇게 예쁘고 좋은지 다시 한번 느꼈고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걷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히는 문경세제.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 가기 시작하면 달빛 사랑 여행도 무르익어 갑니다. 미니 캠퍼스 작품 만들기, 한지등 만들기, 오미자 스파클링 체험까지. 청년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이색 체험으로 달빛 아래 낭만을 이어가 봅니다. 달빛사랑 여행에서는 이 가족이나 노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다 편하고 쉽게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미니 캔버스에다가 작품 완성하기, 풍경 작품 완성하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미자 스파클링 보틀에다가 타 마시는 거랑 그리고 한지등을 만들어서 세제 야행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체험을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에 즐길거리까지 더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의 이색 체험. 아이랑 같이 지금 문경에까지 와가지고 같이 달빛사랑여행 축제 즐겼는데요. 지금 오늘 그림도 그리고 같이 등도 만들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저도 되게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곰손도 금손이 되는 만들기 체험.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 활짝. 문경 특산물 오미자로 만든 스파클링으로 치얼스! 문경의 저녁 노을을 수놓는 아름다운 음악 선율. 작은 음악회로 귀가 호강하는 시간. 지쳤던 몸과 마음, 오늘만큼은 스트레스도 저 멀리 두고 잠시 쉼표를 찍어봅니다. 네, 오늘 와서 작은 음악회도 보고 체험도 많이 하고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온다면 또 오고 싶어요. 때론 우아하게, 때론 즐겁게 밤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문경 달빛 사랑 여행. 별빛 가득한 밤의 낭만을 사진으로 남겨보는 것도 참 좋겠죠? 이번 여행을 포함해서 6월에 2차례, 7월에 1차례, 총 4차례를 시행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이곳에서 힐링으로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에서 만나본 밤의 낭만. 해를 더해갈수록 재미있는 제곱이 되는 문경 달빛 사랑 여행. 웰컴 투 조선인 문경세제. 달과 별을 보며 시간을 거슬러 걸어보는 여행길. 여러분도 문경에서 낮보다 즐거운 밤을 만끽해보세요.
네, 지난 금요일 거제에서 열렸던 바다의 날 기념식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 바다 쓰레기 문제는 인류의 미래가 걸린 당면한 과제죠. 우리나라 연안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바다 쓰레기의 양이 무려 18만 톤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어획량이 10% 감소하고 피해액만 4천억 원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한 일회용품을 다시 되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바다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세제 달빛사랑 여행도 잘 보고 왔습니다. 6월 행사는 12일과 26일에 예정돼 있고요. 7월 행사는 24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사전 예약자만 참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입맛이 없어도 술술 넘어가고 시원하다.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국수.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이 계절이 질린 국수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또 뭘 해먹나 고민 중이시라면 가볍게 먹기 좋고 질리지 않는 음식 뭔지 아시겠죠? 경남의 맛 오늘의 메뉴. 간편하기도 하고 비도 오고 따끈한 국물 생각나기도 하고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국수 전문점입니다. 대표 메뉴로는 물국수, 냉국수, 비빔국수가 있고 그리고 박꼬지 김밥과 박꼬지가 들어간 요거초학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국수 분업이 확실합니다. 저는 김밥, 남편은 국수, 딸은 고명을 담당해요. 국물이 끝내줘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는 자부심 가득한 육수 매일 2번씩 끓입니다. 저희 집은 멸치 종류가 4-5가지가 들어가고 각종 야채를 넣고 5시간 정도 진하게 우려냅니다. 야, 사골처럼 오래 끓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육수가 진한 게 포인트입니다. 2-3시간을 끓여서는 비린 맛을 잡지 못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적정 시간이 5시간입니다. 공들여 탄생한 보약 같은 육수 원하는 만큼 드시라고 주전자 채로 나갑니다. 시원하다. 또 국물 자체가 맛있으니까 주전자로 따로 좀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물 미리 부어주는 것보다 따로 저희가 먹고 싶은 만큼 따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네. 국수하면 육수만큼 중요한 면발. 소화가 잘 되는 치자면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죽면을 사용하면서 5분에서 7분 정도 끓입니다.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항상 이 쇠물로 끓여요. 그래야지 더 깨끗한 국수가 더 맛있게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쇠물로 항상 국수를 끓입니다. 누가 국수를 간편식이라 말했나? 비빔국수도 인고의 시간이 녹아있는데요. 새콤달콤하고 다른 곳과 다르게 그 콩나물 장아찌가 들어가서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비빔국수 같은 경우는 상추, 깻잎, 오이, 김가루, 그다음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콩나물 장아찌가 넣어갖고 식감이 더 맛있게 살렸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됐다면 새빨간 옷으로 중무장할 차례. 비빔국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양념장이겠죠? 이 양념장 비법이 있습니다. 보름 이상 숙성이 돼야지 더 맛있는 비빔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그냥 저희 비법이고 나머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국수 나왔습니다. 여름엔 온국수보단 냉국수. 같은 물국수지만 둘은 살짝 다릅니다. 고명 종류는 같은데 각각 올리는 양이 조금 다릅니다. 물국수 같은 경우는 부추 양이 많고 단무지가 적고, 냉국수는 부추가 적고 단무지가 많이 들어가고, 냉국수에는 참기름이 들어가는 게 좀 특징입니다. 차가운 육수에도 비린 맛이 없는 건 바로 참기름 덕분입니다. 국수 가는데 빠지면 또 섭섭한 김밥도 있는데요.
먹어봐. 조금 진한 맛의 국수와 막 짜지 않은 김밥이라서 둘이 조화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닭꼬지만으로 맛을 낸 김밥과 유부초밥, 국수만으로 살짝 아쉬운 속을 가득 채워줍니다. 국수집이 하고 싶어 3, 4년 연구 끝에 국수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기 위해 노력하겠고 저희 집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맛있게 드시고 배불리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겨움과 넉넉함이 가득. 오랜 버처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국수로 한 끼 즐겨보세요. 한낮 기온이 치솟는 여름의 초입. 이럴 때 당신의 선택은? 살얼음 올라간 물냉면 한 그릇 먹으면 좀 더위가 싹 가시는 편이어서 더울 때 생각나는 거 라면. 뼛속까지 시원한 국물에 육전이 올라간 육전냉면과 더울수록 더 뜨겁게 속을 뻥 뚫리게 하는 이열치열 라면까지 냉정과 열정 사이 두 가지 면 요리를 만나봅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의 한 냉면집입니다. 사시사철 맛볼 수 있지만 냉면의 진가는 더울수록 빛이 나죠. 이곳의 냉면은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환상의 궁합을 이루며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깔끔한 것 같아요. 저희 냉면 육수는. 깊고 진하고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식당 한켠에서는 거대한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진한 육수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냉면 육수는 진국을 내기 위해서 한우 사골과 잡뼈를 2시간 이상 가마솥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면의 삶을 차립니다. 시금치와 메밀을 적당히 섞어 만든 면을 끓는 물에 삶았다가 찬물에서 여러 번 헹궈줍니다. 여기에 무절임을 비롯한 고명을 듬뿍 올려주고 가마솥에서 나와 살얼음으로 변신한 육수를 면발이 푹 잠길 정도로 부어주면 물냉면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다던 땀이 도로 들어갈 기세죠. 저마다 폭풍 흡입으로 더위와 허기를 한 방에 잡아냅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냉면에 육전이 잘 안 올라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고소하고 감칠맛 나고 뭐 식감도 훨씬 좋고 부드럽고. 그 냉면에 육전을 하나 이렇게 싸서 먹으면 되게 조화롭더라고요. 달걀 고명인 줄 알았더니 두툼한 육전이 냉면 위에 고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콤달콤 특제 양념의 육전과 더불어 명태 회무침을 올린 비빔냉면도 인기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육전이랑 명태회를 같이 싸서 먹으면 되게 조화롭고 그냥 육수만 먹었을 때는 완전 고기 국물인데 양념장에서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되게 맛있어요.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그리고 고소한 육전의 명태회 무침까지 물냉면과 비빔냉면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졌습니다. 이 고명이 육전이죠? 네. 이게 진짜 소고기 맞나요? 네, 소고기 육전이에요. 원래 육전냉면이 진주에서 향토 음식인데 저희 가게에서는 저희만의 레시피로 해가지고 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육전을 해체해서 면발과 함께 맛을 보겠습니다. 숯불고기랑 냉면을 많이 먹어봤는데 숯불고기의 맛에 좀 냉면이 좀 묻혀지는 그런 느낌이 때로는 있었어요. 근데 이 육전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고 고소하니까 냉면 맛은 또 냉면 맛대로, 육전 맛은 또 육전 맛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 이 둘의 궁합이 너무 좋아요. 네, 둘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처음에는 되게 손님들이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먹어보시면 되게 궁합도 잘 맞고 잘 어울려서 평도 실제로 되게 괜찮습니다. 이번엔 명태회 무침과 육전, 냉면의 3단 콜라보가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양념장에 또 명태에 육전까지 있으니까 물냉면이랑 육전은 듀엣의 느낌이라면은 이 냉면은 하모니예요. 다들 맛있는 재료들이 막 함께 막 어우러지면서 맛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놓치면 또 아쉬울 메뉴가 하나 더 있거든요. 또 있다고요? 특제 양념장으로 재운 소고기와 감칠맛 나는 육수의 만남. 일명 옛날 불고기도 이곳의 인기 메뉴입니다.
이 불고기를 밥하고도 먹어도 맛있는데 그 냉면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정말 지금 막 군침이 엄청 돌거든요. 보글보글 끓어오른 불고기와 파채를 함께 맛봅니다. 역시 불고기는 불고기다. 진짜 그 고소한 맛과 또 약간 불고기 특유의 그 달달한 맛 있잖아요. 근데 그 달달함이 막 너무 달달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은은하게 달달함이 좀 이렇게 입안에 돌면서 거기에 그 고기의 감칠맛까지. 불고기와 냉면의 조합도 기대되는데요. 야들야들한 불고기는 물냉면에도 비빔냉면에도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번엔 대전의 한 라멘 전문점입니다. 더위엔 찬 음식이란 편견을 깨고 이열치열 뜨거운 라멘 한 그릇으로 더위 사냥에 나선 분들이 많은데요. 두툼한 고기와 맛있는 면발까지 지친 입맛은 물론 기력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행복한 한 끼입니다. 숟가락 이렇게 딱 떴을 때 딱 땡기잖아요. 깔끔하게. 좀 느끼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걱정은 했었어요. 근데 라면 한 젓가락 지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시원하고 좀 속이 좀 풀리는 그냥 그런 느낌.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한 라멘,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한데요. 첫 번째 비결은 오랜 시간 우려낸 진한 육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멸치 육수여가지고요. 다시마랑 남해안 멸치, 그리고 보리새우랑 표고버섯, 그리고 따로 저희가 닭육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랑 반반 섞어서 라면에 내가고 있습니다. 라멘 위에 올리는 차슈도 남다른데요. 신선한 삼겹살을 통째로 숯불에 구워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하게 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제가 전수 받아와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면도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면발의 탱탱함을 위해 무려 3번에 걸쳐 압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쏟은 라멘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제 앞에는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늘 생각나는 따뜻한 라멘이 준비가 됐는데요. 네네네. 얼핏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국물 색이 좀 달라요. 네, 맞아요. 요거는 시오 라멘이라고요. 그 해산물 강조한 일본 전통 라멘이고요. 요거는 송라멘이라고 해서 저희 가게에서 이제 일본 라멘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라멘입니다. 또 라멘 하면은 국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진한 육수로 끓인 라멘 국물 맛이 어떨까요? 시원하고 개운해요. 이 깊이감과 시원함. 너무 좋아요. 사장님이 직접 뽑아낸 면발은 어떤 맛일까요? 와, 면의 그 육수의 맛이 싹 배어 있으면서 면이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널찍하게 썰어낸 차슈도 맛보지 않을 수 없죠. 차슈 내 입에 와슈 맛이슈 입안에서 싹 사라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살살 녹고 네네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차슈 중에 가장 고소하고 담백한 느낌이에요. 이 차슈 맞아. 네네네. 저희는 이제 아지타마고라고 요 계란하고 차슈하고 국물하고 간을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드실 때 되게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차슈 맛이슈. 감사합니다. 이곳엔 뜨거운 라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름 한정 메뉴가 있는데요. 차갑게 식힌 면에 살얼음을 동동 띄운 육수를 부어준 냉유자 라면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 그릇만 만져도 막 얼음 동굴에 온 것처럼 막 시원해요. 깊고 진한 육수에 상큼한 유자 향이 더해진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달콤, 상큼. 유자 원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맛이 이런 냉라면과 어우러져서 여름을 좀 더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추천 메뉴입니다. 너무 좋은 게 모두 이 유자 라멘 하면은 이 유자 맛이 너무 이렇게 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안 그렇고 은은하게 그 유자의 맛이 나면서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되게 많잖아요. 무기력해지고. 근데 이 상큼함이 탁 하고 입맛을 이렇게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탁 켜주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오.
나른함을 날려줄 냉유자 라면에 푹 빠졌습니다. 아우 시원해. 어우 싱싱 어디서 뭐 찬바람 불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시원하고 면이 또 네네. 되게 탱글탱글 쫄깃쫄깃해요. 네, 맞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시원한 냉라면부터 뜨끈한 라면까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라면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덥다고 어깨 쳐지지 마시고 힘들다고 또 주눅들지 마시고 저희 따뜻한 라면 한 끼 드시러 오시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국물은 국물대로, 면발은 면발대로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면 요리.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차갑거나 뜨겁거나 언제라도 반갑고 친근한 메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냉면인가요? 아니면 라면인가요? 네, 시원한 국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무려 5시간을 우려 만든 이 멸치 육수는 깔끔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원한 냉국수 한 그릇이면 오늘의 이 무더위도 힘차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다른 채소 없이 오직 박꼬지만 넣어서 고추냉이를 찍어 먹는 박꼬지 김밥도 이 집의 별미라고 합니다. 네, 6월 둘째 주 경남아 사랑에 오늘은 진양호 동물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공원에서 이사온 동물들 외에도 47종 270여 마리의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농촌 체험관도 있고요. 놀이기구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하기 딱 좋아 보이네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사색의 숲, 순천만 무소유길 함께 걸어보시죠. 무심코 길을 걷다 바라본 풍경에서 대숲에 이는 바람 소리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법정 스님이 열반하신 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흔적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삶이 무기력하거나 지칠 때, 욕심의 무게가 날 짓누를 때, 사색과 성찰이 필요할 때 이 길에서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좀 안내로 제가 길을 걸을까 하는데 함께 걸을 길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법정 스님이 불이람과 송광사를 다니시던 그런 무소유길입니다. 무소유길. 예, 그렇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그럼 저희가 무소유길에 좀 알아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순천 송광사 입구에서 법정 스님이 머물렀던 불이람까지 800여 미터의 호젓한 숲길. 욕심 없는 삶의 방향을 제시했던 법정 스님을 기리기 위해 무소유길로 명명된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레 겸허한 마음이 찾아듭니다. 이 길은 아까 우리가 밑에서 보시다시피 편백하고 삼나무 숲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라가는 이 길은 참나무, 그러니까 이제 참나무 숲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나면 아주 우리 불이람의 대명사인 대나무 숲이 여러 가지 숲으로도 이루어지게 되네요, 여기가. 불이람에서 홀로 수행의 시간을 보내던 시절, 법정 스님은 수필집 무소유를 펴내 대중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평생토록 청빈하게 살며 버리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인생의 진리를 가르쳤던 시대의 스승.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난 지 1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스님이 사색하며 걸었던 무소유길은 여전히 소박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불이람 다 와 가는데요. 원래 이제 불이람은 그 송광사의 16국사 나오신 거 아시죠? 그 16국사 중에 이제 7대 국사이신 자정국사가 그 주석하고 계셨던 자정암이 있던 자리예요. 근데 이제 자정암이 오랜 세월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자정암 지만 남았죠, 터만. 그럴 때 이제 법정 스님이 1975년도 10월 달에 여기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토굴을 짓고 이제 계시면서 남자를 이제 새로 축성을 하셨죠. 그래서 법정 스님이 새로 짓고
불이람이라는 현판을 걸어서 이제 불이람이 그때부터 된 거예요. 불이람 배경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법정 스님이 거기 불이람에서 이제 17년 동안 주석을 하시면서 정말 주옥 같은 저서들을 많이 이제 쓰셨죠. 법정 스님의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성화 씨가 이 대나무 숲길을 혼자 사색에 잠기면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 한번 잠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정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대나무 숲길을 홀로 걷는 사색의 시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대숲에서 청아한 자연과 마주하면 아등바등 살아온 지난날이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어지럽던 마음도 무거웠던 고민도 살며시 내려놓게 되죠.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다. 마음 깊이 채웠던 세속의 욕심을 비워내라는 스님의 말씀을 새기다 보면 어느새 불이람 입구에 다다르는데요. 속세를 떠나 자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풍경 안에선 누구라도 구도자의 마음이 됩니다. 푸르른 숲에 둘러싸인 불이람은 부처의 빛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스님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셨던 의자와 기품이 흐르는 작은 암자엔 무소유의 삶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죠. 법정 스님이 생전에 아꼈던 후박나무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수목장을 원했던 스님의 유언대로 후박나무 아래엔 법정 스님의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편안해주십시오. 네네. 아이고, 들어오자마자 법정 스님이 저기서 네. 반겨주시는 느낌이신데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법정 스님을 뵙고 법정 스님 뵈니까 안경도 똑같고요. 느낌도 너무 비슷하신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뭐 듣긴 한데 제가 어찌 연사 스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법정 스님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예전에? 저한테는 엄격하시고 당신한테도 엄격하셨지만은 그 찾아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이웃들한테 불자님들 굉장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셨어요.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자연의 소리를 들으라 그런 얘기 하시죠. 산에 와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 부분은 다 자연 해준다 그런 얘기 하시죠. 이번에 책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책을 엮으신 것이 아름다운 만물이 그 책이 13년 전에 출간하셨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절판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스님 책이라는 건 스님의 육필 원고, 스님이 직접 쓰신 글이죠. 그거를 이번에 제가 엮어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불교를 말하고 싶은 부분을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불교 핵심의 요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정 스님이 송광사 수련원장을 맡았던 시절 직접 쓰고 교재로 사용했던 글에는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는데요. 불이람 서재에 잠들어 있던 육필 원고는 글이 쓰여진 지 35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절판하라는데 왜 챙겼냐. 유언이 한결같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됐죠. 해인사 승척 큰 스님 모셨던 원택 스님한테 제가 일부러 전화 드렸어요. 스님 이렇게 출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택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서 원택 스님이 하신 얘기가 너가 어차피 마상자고 네가 할 일이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욕먹을 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히 용기를 냈어요. 또 이제 제가 은사 스님을 시봉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보면은 나중에 빙긋하게 웃으시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위안 삼는 것은 그래 내가 잘했다 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위안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 그 위대한 발자취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르침은 어떤 걸까요? 신발을 지금 두 켤레 신지 않잖아요. 불필요한 물건은 많이 지니고 있으니까 나누면 살자는 거죠. 채우려고 그러면은 얻을 수 없거든요. 버리면은 빈 공간에 채워지는데. 법정 스님이 걸으셨던 송광사에서 부리람까지 1.5km 무소유길 함께 걸어보고 왔습니다. 이 편백숲의 삼나무숲, 또 대나무숲까지 상쾌한 피톤치드 향의 초여름 녹음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체 리듬상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일이 일주일 중에 바로 오늘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일상에 쉼이 필요한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 이 무소유길 한 번씩 걸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6월 둘째 주 경남아 사랑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득 안고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